저는 이게 조금 전에 그 성창경 위원장님이 언론은 이제 미쳤다 이런 말씀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법조계도 미쳤다. 미친 언론 중에도 성창경 위원장님처럼 참 언론인이 있듯이 미친 이제 그 법조계에도 이번에 그 바둑이 잡아연 김경수, 성창호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 동기고 친구지만 이런 이제 그 참 법조인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그 변희재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아서 기각을 못 시켰으니까 어떻게 보면 패상이지만 그러게 이번에 항소심에 제가 이제 다시 그 차기현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항상 영장 담당 판사들 어떻게 다 정권 입맛에 맞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1심의 소장파들은 이제 그 좌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항소심에 는 이제 그 소위 적폐 판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게 적폐 판사라는 것은 소신 있고 용기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이제 그 판사들을 현 정권은 적폐 판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소심은 이제 그 사법부도 기대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새로운 증거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반드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변희재 대표하고 이제 그 황 의원 대표 접견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변호사 20년 넘게 했는데 황 의원 이분만큼 이게 교도소 즐겁게 잘한 사람 처음 봤어요. 자기는 이제 그 요양을 온 것처럼 아주 뭐 양심에 그럴 게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1심 재판 마지막 최후변을 하는데 판결문에 내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반드시 기재해달라 이렇게 사자우를 토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정구속 일단 법정구속 돼버렸지만 저는 이제 그 용기 그리고 이제 변희재 대표는 그날 제가 간 날 마침 이제 그 손석희 사건이 터진 거예요. 뺑소니, 폭행, 그 다음에 그 동성자 불륜 이런 데 의혹을 저보다 먼저 KBS 뉴스하고 신문을 조선일보 통해서 보면서 변희재가 이제 그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손석희는 내가 죽이 되는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길래 그래서 이게 도망가면 어떡하냐 막 걱정하길래 제가 이제 뭐 설마 이 정도가 도망가겠냐 어차피 이제 김웅이가 도덕적으로 손석희의 위선을 확실히 이제 드러냈으니까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확실히 죽이자 무관 참시하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토론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이거 왜 특검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12명밖에 안 되는데 자유활동은 많으냐. 이런 이제 쓴소리 두 가지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거 왜 특검이 필요하냐. 그거는 이제 이거 한마디로 현 검찰과 법원은 진실을 밝힐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은폐와 조작이 공범이기 때문에 현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특검이 필요하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는데 검찰은 이제 원래 권력의 충견 주구니까 그 뭐 검찰은 이제 거론할 가치도 없지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이제 영장할 때 왜 구속했냐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저 통계를 보니까 명예훼손으로 이제 그 기소된 사람이 17,401명 중에 사전 구속영장이 3명 0.017%. 근데 변희재 이분은 이제 그 진실을 위해서 참을 위해서 이게 그냥 공개한 거지 뭐 손석희를 때린다거나 손석희처럼 이게 폭행을 뭐 아프냐 안 아프냐 하면서 폭행을 한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언론인이 262명이 구속된데 OECD 중에는 이제 그 변희재가 유일한 이게 구속인입니다. 무기평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변희재도 언론이고 손석희도 언론이에요. 다만 이게 조금 더 회사가 크다고 해서 그럼 이게 무조건 법으로 재갈을 물리는 게 맞느냐? 서로 이게 언론끼리 싸우면 국민들이 여론, 공론의 장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왜 재갈을 물리느냐? 이게 법원이 바로 이제 그 진실보다는 오히려 은폐에 가담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그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심 재판도 마찬가지고 카톡을 이제 그 전체를 다 이제 복음 프레시가 해달라. 이걸 2번이나 신청했는데 기각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김필준이가 넣어가지고 야, 개통자를 어떻게 먼저 하느냐니까 취재원 묵비권에도 말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옛날에 언제 말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로 입수경이고 대놓고 이제는 말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심수민은 야, PC가 수정 기능도 없는데 이렇게 변호사인이 추구하니까 언제 내가 이게 PC가 아니고 최소원이가 수정했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냥 최소원이가 문서를 보고 고칠 게 중요하지 수정 기능이 뭐 중요하냐? 이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드러났는데 그게 판결에 하나도 이게 반영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영장이든 1심 판사든 과연 이게 진실을 밝힐 의지보다는 오히려 이게 정권의 은폐에 동조한 게 아닌가. 이게 바로 특검이 필요한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특검 무용 노지만 이번에 이거 허위범 특검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거 신문에 몇 번 제가 칼럼을 썼지만 허위범 특검은 그 끝은 상당히 창대하다. 시작은 미약했어요. 시작할 때 우리도 많았어요. 설마 이게 허위범 특검이 사상 최대 약체 특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지지율이 그때 문통이 뭐 가짜 지지율이 몰라도 한 70% 육박할 때 이런 게 70% 지지율 육박하는 살아있는 집권이 2년차 권력을 상대로 과연 이게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우려도 많았고 상당히 걱정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허위범 특검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은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담담히 나아가겠다.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나아가겠다. 실제 이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제대로 이게 그 8,840만 건 제대로 이게 그 다 진실을 밝혀내고 김경수 바로 이게 그 구속 법정 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김경수는 자기에게 그 컴퓨터 무방해로 구속된 일이 한 건도 없다지만 그러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정유라도 이게 그 업무방해로 그것도 이게 잘못된 저는 이게 이대 부정 입학도 가짜뉴스라 보지만 정유라도 이게 업무방해로 된 거고요. 컴퓨터 무방해가 신설된 죄라서 법정 뭐 구속이 적은지는 몰라도 근데 이 김경수 바둑이 범죄가 네이버나 다음에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여론을 조작 오염시켜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해소한 엄청난 이게 범죄잖아요. 맞아요. 사상 초유의 범죄니까 사상 초유의 법정 구속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검찰은 오히려 이제 조작의 공범이고 그리고 이 법원도 방조 내지 공범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결국 이제 허위범 특검의 예처럼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되면 진실에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첫째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왜 특검법이 12명밖에 안 되는가?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조원진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무소속 서창원 의원, 빼고 나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미 태블릿 PC의 조작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증거가. 이걸 이게 뭐가 무서워서 왜 그 발의에 서명을 못하는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묻고 싶은 게 첫째 뭐 황교안 전 총리 이분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이게 미래로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계속 얼무부리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겠다는데 저희가 이제 정권의 은혜에 기대서 사면으로 석방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석방운동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태블릿 PC 진실을 밝히면 사기 탄핵부터 모든 게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죄를 밝혀서 명예를 당당히 회복해서 나와야지. 왜 이게 정권의 은혜 기대, 사면에 기대서 이런 석방운동을 하냐. 이 점을 경고를 드리고요. 오세훈 그분에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당권 주자들이 김진태 의원처럼 당당한 입장을 밝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첫째는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고 관계 거짓과 불의에 부합해서 대한수권연맹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첫 번째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밭길로 가더라도 칼날 위에 서더라도 정말 불의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대한수권연맹이 되겠는가?
이런 데 또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이나 안위만 추구하는 이런 게 웰빙 정당으로 과연 이게 되겠는가? 이런 게 제가 엄중한 이런 게 세 가지 질문을 자유한국당에 던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절박감 없이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절대 정권 교체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정말 뼈저리게 작성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태블릿 PC가 누구 거냐? 이거는 제가 노성일의 인터뷰를 봤어요. 노성일이가 고영태하고 둘이가 가짜에게 퍼뜨리면서 처음에 이게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고영태가 외국에 도망갔다가 아마 10월 27일 날 2016년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짐을 챙기면서 노성일과 고영태가 했던 대화입니다. 그때 노성일이가 경향신문에 한 인터뷰에 노성일이가 고영태 보고 뭐라 했냐면 야 이게 며칠 전에 네가 더 블루케이 사무실에 놓고 최소한 그 PC 있잖아요. 이게 보도대가 날린다면 제대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니까 고영태가 뭐라고 했냐면 절대 이 PC는 내게 아니다. 내가 놓고 온 게 디지털 카메라 하나 외에는 전혀 없다고 표적되면서 나도 최성원이 공격하려고 증거를 모은다고 모으던 놈인데 왜 책상에 태블릿 PC처럼 중요한 걸 남겨놓고 오겠냐? 이렇게 고영태가 말했다. 이걸 노성일이가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가장 최초의 제보, 사기 제보, 고영태, 노성일도 이 PC는 최소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영태도 안 믿는 PC를 왜 이게 판사는, 왜 이제 검사는, 이게 왜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왜 이게 최소한 거라고 믿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지금은 달이 몰락하면서 해가 뜨고 있는데 저는 그 해는, 즉 빛은 지금 이게 일시 어둠이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지만 거짓이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지만 빛은 그리고 진실은 절대 이 거짓이나 어둠이 오래 지배하도록 두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그 거짓 중에 대표적인 게 이 PC고 이 PC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